잘 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산지 표시법, 이제 누구나 익숙하죠? 이렇게 왜 식당에 가서도 메뉴판에서 원산지 보고 국산을 사용한다라는 업소를 보면 괜히 또 믿음이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7월부터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 변호사님? 네, 원산지 표시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그 원산지 표시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온라인이나 배달 앱을 통해서 판매하는 식품들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이제 정확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치킨을 제외한 모든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배달 음식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문제될 수 있어요. 배달 앱에만 올려놔도 되느냐, 배달 음식에도 표시해야 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 앱에서도 원산지를 등록했더라도 배달 음식에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음식입니다. 그 배달 앱에 원산지 표시를 했더라도 실제 음식에 쓰인 재료가 다른 원산지일 수 있으니 예. 배달 시 별도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일부 업체들에서는 일일이 배달하는 음식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기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됐고, 치킨 외 모든 배달 음식에조차 이제 원산지를 표기하는 게 의무화가 됐는데 좀 정착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근데 영세업체에서는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제도가 정착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현재 이제 법안이 시행 중이니까 만약에 원산지 표기를 어기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네. 여기에 모든 품목을 다 원산지 표시하지 않는 거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상 원산지 표지 품목에는 좀 24가지가 있습니다. 쌀, 배추, 콩, 그러니까 농산물 3종, 예. 그다음에 소, 돼지, 닭, 그리고 그러니까 축산물이 6종이죠. 네. 넙치, 낙치, 명태 등 수산물 15가지 종류입니다. 아. 해당 표시 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겁네요, 네, 처벌이. 절대 속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원산지 표기도 표시해야 할 글자 크기까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농수산물 가공품 같은 경우는 포장재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쓰는, 넓게 네. 쓰는 거에는 20포인트까지, 아. 그리고 작게 쓰는 거는 8포인트까지로 이제 포장재 면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달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굵고 진하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데요. 아까 박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 농산물인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식품 표시법에 관련된 표시 기준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식재료 중 가공품인 경우에는 주원료만 표시하고 네. 냉장고 등에서 이제 보관 장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또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올 텐데 전통시장에서 추석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이때 이제 상인이 제공하는 원산지 표기가 오히려 혼동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적발 대상에 속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아까 형사처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거나 뭐 잘못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위장해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한 농산물이라든지 그 가공품에다가 네.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같이 혼합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하거나 이를 이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네. 경우에도 거짓 표시 등의 행위로 분류돼서 형사처벌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 판매 행위 처분을 해서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네.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원산지 표시를 두지 안 하거나 네네. 거짓 표시한 경우에만 위반 업체, 위반 품목, 그다음에 위반 내용을 1년 동안 국립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해 왔는데요. 이 경우에도 포함시켜서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미비점을 좀 보완한 거죠. 네네네. 또 위반 교육 이수 이행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또 연장했고요. 이 경우에 그 위반 사실을 자수하는 경우에 형을 감면하거나 감경하거나 감면하는 것도 좀 포함시켰습니다. 이 취지는 내부 감시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거나 자수를 좀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자수하기 전에 이제 속이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품질 유지를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임무는 어떤 건가요? 네, 이른바 블랙 컨슈머 같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각 시군구청에서 매해 2차례 선발하고 있는데요. 네.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지도하거나 홍보하거나 계몽하거나 혹은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요. 선발된 명예감시원은 신규 판매 전문점 또는 음식점을 위주로 하루 평균 6곳에서 10곳 정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원산지 표시 계도 및 위반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상의할 수 있지만 감시원에게 1일 5만 원 내외의 활동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법제 전해드리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법률이 강화가 돼서 앞으로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좀 즐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